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긴 세월을 견딜 수가 없고요.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이 금액을 향해서 달려간다. 안전벨트 꽉 매자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다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관광지와 유원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는 3125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삼전 보통주는 77,300원, 삼전후는 71,7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00원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외국인은 사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 개인은 오히려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들 중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7만원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를수록 국내 개인들이 좀 더 매도를 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주는 주가가 빠질 확률보다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월등히 높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3분기 배당 기준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3분기 배당금 지급은 11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당 361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배당 기준일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배당 기준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겠는데요. 여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모두 내놓은 상태이고요. 매출액은 74조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인 컨센서스가 공식 실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오차 없이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입니다. 3분기 실적은 10월 7일경에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발표 당일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당겨주면서 개미 꼬시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개미 꼬시기에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에서 사서 발표 당일 고점에서 팔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기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장기 투자자는 그냥 쌀 때 모아 가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 수주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었지요.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업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전의 비메모리 반도체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비메모리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메모리 시장은 현 수준이나 아니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을 놓쳐서는 미래가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간간히 따내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수주도 일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7일에 미국의 인프라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법안이고요.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프라법 1차는 100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훈풍이 불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도 떡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11월 FOMC 회의로 미루어지면서 10월은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11월 초순이나 중순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11월이나 12월에 시작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기 정도에 끝을 낼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만에 타이트하게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부터는 자산 시장에 쇼크가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23년에 시작한다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 총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점을 찍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22년에 점을 찍은 게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2년에 금리 인상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2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나오는데 빠르면 22년 중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보자면 2020년 말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981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인 1913조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넘어간 것입니다. 버핏 지수가 100%를 넘어서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2020년은 버핏 지수가 103%로 2000년에서 2019년의 평균 버핏 지수인 66%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심한 270% 수준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버핏 지수로 봤을 때 매우 과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번 주의 주가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8만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걸로 보입니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일요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이 금액을 향해서 달려간다. 안전벨트 꽉 매자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